안녕하세요. 울산의 사위, 울산의 고래가 아닌 울산의 물개 심현섭, 심서방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옹옹옹옹. 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나 싶더니 날씨도 많이 심현습해졌죠. 장마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나 계곡은 무조건 멀리 아시죠? 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꼭 112나 119로 빠르게 신고하셔서 피해 없는 장마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마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신나게 놀아볼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울산의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화제 코너 이영서 캐스터. 영서야, 어디 있니?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요즘,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먼저 3위는 복귀입니다. 지난 4월 울산 웨일즈에 입단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최지만 선수가 팀 훈련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무릎 재활 막바지에 들어간 최지만 선수는 이르면 이달 말 실전 무대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돌아온 빅리거가 녹슬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주의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보조 배터리와 전동 휠체어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배터리가 순식간에 불길로 번질 열 폭주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뜨거 핫도그 먹고 싶은데 뜨거. 정수리에 레이저를 막 쏘네. 아직 6월인데 왜 이렇게 뜨겁냐? 영림이를 사랑하는 뜨거운 내 마음 따라하는 건가? 햇님은 질투쟁이 메롱. 누구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요즘 가끔 호랑이로 변신하는 영림이 전화 왔네. 여보세요. 가장이야. 왜? 뭐라? 배터리가 정말 이럴 때는 잽싸게 충전. 뜨거. 얘는 왜 이렇게 뜨겁냐? 너도 열받냐? 야, 나도 열받는다 진짜. 그럴 땐 이렇게 얘를 콩나물을 팍팍 부쳐 먹어야 되는. 배터리 열폭주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다. 점점 호빵처럼 무조건 스톱, 사용 스톱.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나저나 전화 안 받아서 형님 또 열받겠는데. 다 열받네. 형님이 또 폭주하겠는데. 이럴 땐 방법이 뭐지?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뭐 좋은 방법 없나요? 말도 더듬네 뜨거워서. 딴따나 배터리 뜨거워 따따따 핫뜨거 빠따따라따 나 미쳤나봐 따라따 뜨거 열 폭주가 시작되면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슈 전달 이어갈게요. 이번 주 1위는 배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입학하는 2027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방식을 바꿉니다. 이로써 현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00% 추첨했던 방식이 앞으로는 희망 60%, 거리 40%로 변경되는데요. 달라진 배정 방식이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오늘은 10년 묵은 재증 확 내려가는 뚫어뻥 이슈가 이슈.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10년 묵은 체중을 뻥 하고 뚫어준다는 건지 3일 전에 집 화장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형님, 변기 뚜껑 내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때 이제 뚜러뻥 사용하는데 우리 조혜정 기자 함께 툭 까놓고 어떤 거를 뻥 뚫어뻥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길래? 네.
네. 좀 기대됩니다. 뚜러뻥인지. 네, 울산에선 10년이 아니라 15년 만에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이슈인데요. 네. 바로 달라지는 중학교 배정 방식입니다. 네.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울산에서는 2012년에 옥동 학군과 야음 학군을 하나의 학군으로 통합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중학교 배정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학부모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 오죽하면 SNS에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한 모임까지 결성을 해서 우리가 집단 행동에 나서자 응. 이런 예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27학년부터 이 확 달라진 배정 방식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할 때면은 교육청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학부형 그 민원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이고. 관련 뉴스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학부모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자녀의 중학교 배정 결과에 불만이 큽니다. 집 근처에 중학교 3곳을 두고도 통학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중학교로 강제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딱 이걸 받고 나서 난 진짜 운이 없는 애인가 봐. 그러면서 펄펄 우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놔두고 그 먼 데를 자기가 지원하지도 않은 학교에 가가지고. 이처럼 4곳까지 쓸 수 있는 희망학교가 아닌 중학교로 강제 배정된 울산의 초등학생은 올해 150명에 달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의 불균형이 큰 남구의 옥동 야음학군과 구 전체가 하나의 학군으로 묶인 동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나마 동구는 남녀로 구분됐던 단성학교를 공학으로 전환하며 올해 강제 배정자가 크게 줄었지만 남구는 별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컴퓨터 추천 방식의 중학교 배정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매년 쏟아지자 교육청이 16년 만에 중학교 배정 방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 집에서 5분 거리에 중학교가 있어요. 네. 통학 시간이 1시간이나 걸리는 학교로 배정받으면 정말 불편하겠네요. 아니, 화나는 것도 당연하겠고. 네, 맞습니다. 서울은 근거리 배정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울산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울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원하는 학교를 써요. 그러면 그걸 이제 컴퓨터로 무작위 추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문 용어로 뺑뺑이라고 그죠. 하죠. 네. 예, 저도 이제 그 시절을 겪었는데 네. 문제는 이 근거리 배정 원칙이 따로 없다 보니까 순전히 운에 맡겨야 됩니다. 뭐 고등학교 입시, 뭐 대학교 입시 치는 것처럼 네. 제발 집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제 뭐 불공도 드리고 교회에 가고 불공도.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4지망에도 근거리 배정 원칙이 없다 보니까 4지망에도 쓰지 않았던 아예 먼 학교로 아예 강제 배정되는 학생 수가 150명. 그러니까 울산 전체 중학교의 한 중학생의 한 1.5%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 학생들은 이제 뺑뺑이 그 추천 방식의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울산에 이사 와서 이제 1년 됐는데 중학교부터 다시 다녀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정하면 수월할 텐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죠. 네, 근거리 배정 원칙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옥동과 야음 학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영상 보시면요. 남구의 중학교 학교군은 모두 3개 학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동 야음 학교군의 경우 초등학교는 22곳, 중학교는 9곳인데요. 이 학생 수로 따지면 남구 전체의 60~70%에 해당할 정도로 거대하고요. 와. 이 면적으로 봐도 남구 전체의 7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22곳에 중학교 9곳이면 2배 넘게 차이 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중학교를 더 짓지 않는 이상 학교 선택권도 근거리 배정도 힘든 거 아닌가요? 네, 빙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네. 이 옥동의 경우 초등학교는 5곳, 중학교는 4곳이고요.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남구 야음 학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17곳인 반면에 이 중학교는 단 6곳밖에 없어서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네. 아니 그러면 옥동에 있는 중학교는 옥동에 사는 학생부터 근거리 배정하고 정원이 남으면은
야음 지역 학생을 받는 식으로 하면 민원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옥동 학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다 같이 바라는 건데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옥동이 어디겠습니까? 네. 바로 이 서울의 강남 학군으로 불리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옥동에 살지 않더라도 나는 옥동 학군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제 그 다른 지역에서 옥동 학군으로 이제 중학교 배정받은 학생들 숫자가 380명에 달합니다. 아. 그만큼 배정을 희망한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이 많다는 건데요. 네. 그 반대급부로 옥동 집은 옥동인데 중학교는 옥동 외 야음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배정된 학생 수는 2024년 36명에서 작년에는 3배나 많은 96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옥동자 때문이에요. 옥동자. 근거리 배정도 아닌 게 저기 하는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근거리 학교로 배정해달라는 민원하고 네. 멀어도 특정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또 하나의 민원이 상충하고 있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날로 똑똑해지는 스마트 신맹구 기자입니다. 왜 이러지? 네, 그 옥동 야음 학군과는 결이 좀 다르지만요. 울산에 또 다른 뭐 배정 문제가 있는 곳도 있는데 네. 이 북구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도시를 만들 때부터 그 도보로 5분 거리에 그 중학교를 하나 지어놨어요. 네, 네. 그런데 그 고원중학교라고 있는데 정작 이제 송정지구 학생들은 고원중학교로 배정을 받지 못하고 좀 통학거리로 한 뭐 40분 정도 가야 되는 이제 다른 중학교, 하봉중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또 중구 내항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또 그 지역 일대 한 2,000세대 정도 이제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섰는데 이제 문제는 중학교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걸어서 40분 거리에 있는 이 남해중학교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남해중학교 근처에 있는 사는 학생들은 정작 이제 그 다른 지역 병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밀려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상황이 좀 기가 막힙니다. 네. 아, 이번에 울산시 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다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요? 네, 정원의 60%는요, 이 학생 희망 학교를 반영을 해서 그대로 이제 추첨을 하는 방식이 이어지는 거고, 나머지 40%가 중요한데, 근거리 희망 배정 원칙은 아닙니다만, 원거리 억제 배정 방식. 말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원거리 억제 배정 방식을 40%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도의 가장 장점인 학교 선택권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하면서도 100% 근거리 배정은 아니지만 최대한 먼 거리로 배정되는 이런 문제는 막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여기서 학부모 반응은 좀 어떤가요? 학부모 불만이 터지면 핵처럼 이제 핵부모. 무서워지죠. 네, 학부모 반응은요 100%또 만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네. 왜냐하면 그래도 소수의 아이들은 또 강제 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과거에 전부 다 이제 그 추첨을 통해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진을보 했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래도 일부 학생들 문제도 좀 같이 해결해 줄 수는 없나, 이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 배정 방식이 이제 내년부터 달라지는데요. 이 모두가 100%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겠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의 저력, 울산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맹구도 같이 기대하겠슈. 조맹순 기자, 이슈 또 이슈. 이슈 이번에는 잠 설치는 이슈가 하나 더 이슈. 아니, 아까는 원래 뚜루뽕 안 해놓고 자면은 밤잠 설치잖아요. 물 다 넘치니까. 무슨 이슈길래 잠까지 또 설치하는지 두 번째 이슈를 바로 알려주시오. 네, 새벽잠 깨우는 꽃기호 울음소리, 주택가 주민은 울상입니다. 누가 그 소음을 닭소리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혹시 그 닭 때문인가요? 그
닭이 근데 새벽에만 오는 게 아닌데 주택가 주민이 왜 울상인 거죠? 이게 최근 동구 화봉동의 한 네. 그 화정동의 한 주택가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닭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 이제 이런 주민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닭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한 주택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이 반려닭이죠. 청개닭 2마리였습니다. 닭 주인은 암탉만 키웠다. 주로 수탉이 우니까요. 암탉만 키웠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썼다. 네. 그래도 이웃들이 불편해한다니 제가 알아서 처분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울주군 범서읍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자체가 해당 가구에 가서 이런 주변에 민원이 있다라고 전달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닭이 꽃기화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 글쎄요. 예, 암탉이 알이 나오다 끼었어요. 꼭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하.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에서 닭 사육이 가능한가 하죠? 네, 이게 규정대로라면요. 네. 자가 소비 그 가축이라고 해서요. 자가 소비 목적의 가축이라고 해서 몇 마리 안 되는 거는 그냥 알이라든지 그냥 뭐 초복, 뭐 복날을 대비해서라든지 이렇게 이제 자가 소비 목적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거는 허용을 해준다고 해요. 네. 또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울주군이라든지 동구에서도 20마리 미만은 또 이제 아무런 이제 허가 조건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단순히 닭 울음소리만으로는 네.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거네요. 물론 이제 반려닭 몇 마리 키우는 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이웃들이 불편해한다면 이웃 중에 수험생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대 근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웃분들이 불편해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마음, 닭 대신 고양이나 강아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어떨까요? 예.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울산 우리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혜정 기자님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